수업을 듣죠. 우리 지난주에는 얼굴을 보고 수업을 했었는데 다시 온라인에서 수업을 하게 됐네요. 자, 지난주에 공지를 했듯 우리 강의를 들을 때는 선생님이 나누어준 프린트를 앞에 두고서 같이 강의를 들으세요. 오늘은 10페이지 프린트 준비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도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얼굴을 아니까 여러분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서 강의를 할 거예요. 여러분도 선생님이 앞에 있다 생각하고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들어주세요.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들숨과 날숨이에요. 자, 들숨은 뭐냐면 첫 번째, 들숨은 뭐냐면 들숨은 말 그대로 들이마시는 숨을 들숨이다라고 해요. 자, 숨을 들이마시면 공기가 어떻게 되지? 폐로 공기가 끝이 들어오지. 그래서 폐로 공기가 들어오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들숨이라고 한다. 자,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해봐. 들이마셔봐. 하고 들이마셔지지. 흡 하고 들이마셔지지. 자, 그래서 이 들숨은 다른 말로도 뭐라고 하냐면 흡기라고도 해요. 흡기. 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로 날숨을 보자. 날숨은 들숨이랑 반대야. 들숨은 들이마시는 숨이라서 들숨이었지. 날숨은 내쉬는 숨이라서 날숨이야. 자, 날숨, 나가는 숨이라서 날숨이야. 자, 이번엔 어떻게 돼? 폐에서 공기가 어떻게 돼? 나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날숨이라고 한다. 자, 우리 입에서 뭐 이렇게 후 하고선 내뱉을 때 호 하잖아. 촛불 같은 거 끌 때 호 하고 끄지. 그래서 날숨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호기라고 한다. 그래서 들숨, 날숨 합쳐서 우리가 호기, 흡기 해서 호흡기라고 하지. 이런 코, 뭐 기관 이런 것들을 호흡기라고 하지. 그래서 이 호흡이라는 건, 호흡 운동이라는 거는 들숨과 날숨이 반복하면서 일어난다. 우리가 들숨, 날숨 반복하면서 숨을 쉰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호흡 운동의 원리예요. 자, 제목부터 쓸게. 호흡 운동의 원리. 자, 우리 호흡 운동의 원리를 설명하기 전에 옆에다가 빨간색 볼펜으로 하나만 써두자. 호흡 운동의 원리는 압력차에 의한 이동이야. 압력차에 의한 이동. 지난 시간에 기체 교환의 원리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농도차에 의한 이동이라고 했어. 마찬가지로 호흡 운동의 원리도 마찬가지로 압력차에 의한 이동인데 항상 이동할 땐 어디서부터 어디로 이동한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높은 압력, 고압에서 어디로? 저압으로 이동을 한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한다. 뭐 기체의 압력이니까 고기압, 저기압 이렇게도 쓸 수 있겠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을 한다. 이게 호흡 운동의 원리다. 요거 설명하기 전에 우리 한 가지 더 볼 게 있는데 요거 작년에 배웠던 거 혹시 기억이 나나? 보일의 법칙. 보일의 법칙은 뭐였어? 보일의 법칙은 기체의 부피와 뭐의 관계였을까? 부피와 압력의 관계였지. 압력의 관계가 어땠어? 비례했어? 반비례했어? 반비례했었지. 반비례한다는 뜻은 뭐야?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낮아지고, 하나가 낮아지면 다른 하나는 올라가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반비례였지.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작아지고 부피가 작아지면 압력은 커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반비례라고 했지. 자, 볼게. 자, 호흡 운동의 원리는 그래서 우리 폐가 우리 심장, 순환 같은 경우는 심장이 자기가 쿵쿵쿵 뛰었잖아. 뭐가 있어서? 근육이 있어서.
근육이 있어서 혼자서 운동을 할 수 있었어. 근데 폐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없어. 폐는 근육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부피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심장은 스스로 수축이완 할 수 있었지만 폐는 근육이 없어서 자기 혼자 못 움직여. 그렇다 보니까 크기, 부피 변화도 못 시켜. 부피 변화를 못 시키다 보니까 압력도 어떻게 돼? 부피 일정하면 압력도 일정해지겠지. 그래서 압력 변화도 못 시켜. 그럼 폐 어떻게? 혼자 숨 못 쉬어서 어떻게? 다른 친구들이 도와줘야 돼. 혼자 못하면 다른 친구들이 도와줄 수가 있죠. 어떻게 도와주냐? 그 주변에 횡격막이라는 막이 하나 있고, 그리고 갈비뼈라는 뼈가 있어요. 횡격막과 이 갈비뼈가 도와줘. 어떻게 도와지냐면 횡격막과 갈비뼈 사이의 부피를 공간을 흉곽이라고 해요. 그래서 흉곽에 부피를 혹은 압력을, 부피를 변화시켜서 압력을 변화시켜서 호흡이 일어나게끔 해줘요. 흉곽의 부피와 압력을 변화시켜서 호흡이 일어나게 해준다.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그림으로 볼게요. 이 그림은 여러분 프린트 위쪽에 하나 있고 아래쪽에 하나 있는 그림이에요. 자, 이 두 그림은 각각 들숨일 때와 날숨일 때인데 언제가 들숨일까 한번 생각해보자. 들숨, 들이마시는 숨, 나 들이마셔봐 숨. 들이마셔지면은 내 배 쪽, 가슴 쪽 어떻게 돼? 커져, 작아져? 커져. 자, 둘 중 1번이랑 2번 중에 가슴 쪽 흉곽 부피 커진 데가 어디야? 2번이지, 2번. 자, 그래서 2번 쪽이 들숨이 되고요. 1번 쪽이 날숨이 돼요. 날숨 후 하고 내쉬면 배가 쏙 들어가지. 그래서 2번이 들숨, 1번이 날숨이 된다. 자, 그래서 호흡 운동은 들숨과 날숨이 반복하면서 일어난다라고 했었죠. 자, 들숨이 일어나는 건 첫 번째야, 두 번째야? 첫 번째, 후 내뱉었다가 들이마시는 거는 첫 번째지. 그래서 들숨 쉬는 첫 번째 화살표고요. 날숨 쉬는 두 번째 화살표로 가는 방향으로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항목을 봅시다. 첫 번째, 들숨. 숨을 후 들이마실 때, 호 들이마실 때. 자, 들이마셔봐. 너네가 직접 들이마셔봐. 들이마시면, 자, 여기 갈비뼈, 가슴 쪽에 갈비뼈가 만져지죠? 이 갈비뼈가 어떻게 되는지 만져봐. 내쉬었다가 다시 들이마시면 갈비뼈가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는 게 느껴져?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 호흡은 만져보면서 하니까 되게 좋다, 그치? 그 갈비뼈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요. 그림상으로도 위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선생님이 그려놓은 이 회색의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 있어. 좀 더 이쪽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횡격막은 선생님이 여기 보라색으로 그려놓은 건데, 자, 1번 방향으로 갈 때, 자, 처음에는 횡격막이 이쯤에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디 있어요? 이렇게 밑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그럼 횡격막은 어떻게 된 거야? 그치, 아래로 내려간 거지. 횡격막은 아래로 내려감. 횡격막은 아래로 내려갔어요. 자, 갈비뼈는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횡격막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어요. 자, 처음에는 갈비뼈 여기 있고 횡격막 이쪽에 있어서 그 사이의 부피, 흉곽의 부피가 요 정도였는데 그 다음 들이마시고 나니까 숨을 들이고 마시고 나니까 갈비뼈는 위로 올라가고 횡격막은 아래로 내려가니까 그 사이의 공간, 흉곽의 부피가 어떻게 됐어요? 그치, 커졌지. 자, 그래서 흉곽 부피에 뭐라고 쓰면 될까? 흉곽 부피? 그치, 증가함, 커짐 뭐 이런 거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흉곽의 부피가 증가하니까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압력은 어떻게 돼요? 압력 반비례니까 어떻게? 낮아짐, 감소함. 작년에 혹시 초코파이 혹시 기억나나? 그 초코파이를 이렇게
진공 용기에 이렇게 초코파이를 넣고 나서 감압 용기지? 감압 용기에 넣고 나서 압력을 낮춰줬어. 압력을 낮춰주면 이 초코파이 어떻게 됐었어? 마시멜로가 이렇게 튀어나왔었던 거 혹시 기억나? 마시멜로의 부피가 어떻게 됐었어? 증가했었지. 이 통의 압력을 낮춰줬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흉강이라는 통에 폐 들어있잖아. 여기 폐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폐 들어있죠. 그래서 흉강의 압력을 낮춰주니까 폐의 부피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초코파이의 마시멜로처럼 부피는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폐의 부피는 증가함. 폐의 부피가 증가해. 그러면은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폐의 압력은 어떻게 된다? 폐의 압력은 그치, 낮아진다. 낮아지는데 얼만큼 낮아지냐면 대기압보다 낮아져. 우리 일반적인 공기는 대기압은 몇 기압이냐면 1기압이에요. 1기압인데 1기압보다 낮아져. 예를 들면 한 0.8기압 이렇게 낮아졌다고 보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운 게 나온다. 자, 공기는 어디서 어디로 움직인다고? 고농도에서 저농도 혹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인다고. 우리 몸 밖이랑 폐 속이랑 어디가 더 높아? 그치, 이쪽 1기압 0.8기압이 1기압이 0.8기압보다 높지요. 그럼 어디서 어디로 가야 돼? 1기압 쪽에서 어디? 0.8기압 쪽으로 공기가 움직여줘야 되겠지. 그러면 공기의 이동은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야? 몸 밖에서 어디로? 폐로 어떻게 돼? 들어온다. 들어옴. 이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들숨은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럼 이번에는 날숨을 볼게요. 날숨은 두 번째 동그라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방향이야. 자, 일단 우리 숨 한번 크게 내쉬어 볼까? 후 내쉬면 갈비뼈 어떻게 돼? 후 내쉬면 갈비뼈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 만져지니? 응, 아래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횡격막 사진 봐보자. 자, 횡격막 처음에는 어땠냐면 이렇게 조금 아래쪽에 위치를 했는데 날숨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횡격막이 위쪽으로 어떻게 돼? 올라가. 이번에는 날숨일 때는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 자, 위로 올라가. 그러면은 아까 우리 봤을 때 자, 갈비뼈는 아래로 내려갔고, 갈비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아래로 내려갔고, 횡격막은 더 밑에 있었는데 위로 올라왔어. 그러면 처음에는 이따만큼 흉곽의 부피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부피가 요만큼으로 어떻게 됐어? 작아졌어. 그럼 흉곽의 부피는 어떻게 됐다고 쓰면 될까? 그치? 흉곽의 부피는 감소함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작아짐도 상관없지. 자, 그 다음에 흉곽의 부피가 감소했네. 그럼 흉곽의 압력이 어떻게 돼야 되지? 압력은 증가함, 높아짐 써주면 되겠지. 보일의 법칙에 의해 둘은 반비례니까. 자, 이번엔 흉곽의 압력이 높아졌어. 내가 아까 초코파이를 감압 용기에 여기 밑에 넣고선 압력을 낮추어 줬더니 초코파이의 마시멜로는 부피가 커졌잖아. 이번에 다시 이때 여기 위에 버튼 이렇게 탁 눌러주면은 다시 공기가 쏙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 압력이 높아졌지. 압력을 높였더니 초코파이 어떻게 됐었냐면 원래 상태로 돌아왔어. 너네 막 오레오 같이 이렇게 빵 띄고 이렇게 했었잖아. 압력이 다시 높아지니까 초코파이의 마시멜로는 부피가 작아졌어. 마찬가지로 흉강이라는 폐가 들어있는 통에 압력이 높아지니까 그 속에 있는 폐는 어떻게 되는 거야? 폐의 부피는? 그치? 작아져야 되겠지. 부피는 감소해야 돼.
부피가 감소하고, 자, 그리고 부피가 감소하니까, 폐의 부피가 감소하니까, 폐의 압력은 어떻게 돼?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반비례니까 이번에는 높아지겠죠. 높아지겠죠. 높아지는데, 얼만큼 높아지냐? 대기압보다 높아진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기압은 항상 1기압이니까 두는데 1기압보다 높아진대. 예를 들어 1.2기압이야. 그럼 공기 어디서 어디로 가야 돼? 높은 데서 낮은 데니까 이번엔 폐에서 우리 몸 밖으로 공기가 나가줘야 되겠지. 그럼 공기의 이동 방향 어떻게 쓸 수 있어? 어떻게 되는 거야? 폐에서 어디로? 우리 몸 밖으로 어떻게 돼? 나간다. 나감 하고 써주면 되겠지. 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들숨과 날숨일 때 갈비뼈, 횡격막, 중강 부피, 압력, 그 다음 폐의 부피와 압력, 공기의 이동 방향까지 알아봤어요. 자, 들숨이랑 날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 서로 반대잖아. 그래서 들숨일 때랑 날숨일 때랑 뭐 갈비뼈, 횡격막 이런 것들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위로 올라가면 날숨일 때 내려가고, 들숨일 때 아래로 내려가면 날숨일 때 올라가고. 그러니까 한쪽만 제대로 알아두면 그 나머지 한쪽은 반대다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호흡 운동의 속도를 볼게요. 자, 호흡 운동의 속도는요, 우리 몸 안팎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조절이 돼요. 자, 어떤 식으로 조절이 되는지 볼 건데,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을 자거나 휴식을 할 때,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상태야? 안정된 상태야. 우리가 이렇게 안정된 상태일 때는 그냥 뭐 급할 거 없잖아. 숨 천천히 릴렉스한 상태로, 이완된 상태로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이렇게 천천히 우리가 숨을 쉬게 되죠. 그래서 잠자거나 휴식할 때 이런 안정된 상태일 때는 호흡 운동의 속도가 어떻다? 다소 느린 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반대로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뭐 공포 영화 같은 거를 봐서 조금 긴장이 되어 있어. 이럴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야? 그치? 불안정한 상태지. 불안정한 상태야. 이렇게 우리가 불안정할 때는, 무서울 때는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조금 더 호흡이 어떻게 돼? 빨라져, 가빠져. 숨이 가빠진다고 하지. 그래서 호흡 운동의 속도가 어떻게 된다? 빠르게 된다. 빠름. 그래서 호흡 운동의 속도는 항상 일정한 게 아니고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안정된 상태냐 불안정한 상태냐에 따라서 이렇게 느리고 빠르고가 달라지게 된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호흡은 여기까지 하면 끝이 나요. 우리가 저번에 배운 심장보다도 그리고 앞으로 배울 배설보다도 호흡은 우리가 늘 약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만지면서 갈비뼈도 만지면서 볼 수 있고 숨을 들이마시면 부피가 커지겠구나, 숨을 내쉬면 부피가 작아지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가 눈에 보기가 쉬워서 조금 이해하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호흡 오늘 배운 거를 따로 시간 내서 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방금 배운 거 5분만 더 한번 쓴 거 이렇게 쫙 훑어봅시다. 그러면은 공부가 더 잘 머릿속에 우리 배웠던 게 머릿속에 더 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호흡 강의는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배설 배울 때 만나요. 안녕.